네, 안녕하세요. 저는 디지스트 ISL 랩에서 학부 연구생으로 있는 김유진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논문은 작년에 ICML에서 구글 딥마인드가 발표한 진이라는 논문입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인트로덕션이랑 왜 이 논문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니 구조에 대한 오버뷰와 방법론, 그리고 최근에 발표된 지니 2와 3까지 간단하게 소개해드릴 생각입니다. 먼저 AI가 인간처럼 세상을 이해하고 다음 상황을 예측하며 인간과 상호작용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많은 연구자들이 그 답으로 월드 모델을 이야기합니다. 월드 모델이란 세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스스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AI의 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율주행이나 로보틱스 분야의 궁극적인 목표 중 하나인데, 이런 월드 모델을 훈련시키는 데는 치명적인 병목 현상이 존재합니다. 바로 막대한 양의 상호작용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AI 에이전트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사람이 직접 만든 시뮬레이터나 로봇이 실제 환경에서 행동하면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식을 사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들은 제작 비용은 매우 많이 들지만 범용성은 떨어져서 대부분 단 하나의 목적에만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미지나 비디오를 생성하는 AI가 크게 발전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사용자가 영상에 직접 개입하는 상호작용의 측면에서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오늘 소개드릴 지니의 논문에서는 인터넷에 널린 정답이 없는 비디오로 창의적으로 해결하였습니다. 지니의 연구진이 앞의 문제에 대해서 던진 핵심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터넷에 있는 수많은 게임 플레이 영상들만 보고 AI가 스스로 플레이가 가능한 게임을 무한히 만들어낼 수 있는가? 그래서 이 아이디어는 작년 2월에 처음 공개된 이후에 AI 연구 커뮤니티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고 ICML 2024에서 최고 페이퍼로 꼽히기도 하였습니다. 지니는 방대한 인터넷 비디오를 사용해서 새로운 이미지나 비디오를 생성하는 것을 넘어서 전체 상호작용 경험을 만들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이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다른 모델과 달리 학습 시에 동영상만 활용하고 다른 주석, 액션이나 텍스트 같은 주석은 활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데모 영상을 보여드리면 먼저 위에 거는 생성형 AI로 만들어진 이미지를 프롬프트로 줬을 때 게임이 가능한 화면을 만든 장면이고, 아래 부분은 사람이 그린 스케치를 프롬프트로 줬을 때 마찬가지로 게임이 가능한 환경을 만든 장면입니다. 그래서 점프, 이동과 같은 행동 레이블이 전혀 없는 영상 데이터에서 어떻게 조종이 가능한 행동을 학습했는지를 보면, 일단 지니는 약 110억 개의 파라미터를 가진 거대한 파운데이션 월드 모델입니다. 그래서 구조는 크게 세 가지 핵심 요소로 나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비디오를 AI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하는 비디오 토크나이저 부분과 영상의 움직임을 보고 액션의 개념을 스스로 학습하는 레이턴트 액션 모델, 그리고 현재 상태와 행동을 바탕으로 다음 세상을 예측하는 다이나믹스 모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가 유기적으로 작동하면서 텍스트나 이미지 같은 단일 프롬프트만으로 무한히 다양한 액션 제어가 가능한 가상 세계를 생성해냅니다. 그래서 위쪽 사진을 보시면 입력으로 여러 시점에 원본 동영상 프레임이 들어오고, 이때 영상에는 별도의 액션 레이블이나 텍스트 주석이 없는 순수한 영상 데이터가 들어옵니다. 이후에 비디오 토크나이저에서 원본 비디오를 입력으로 받아서 비디오 토큰 G로 토큰화하고, 이후에 레이턴트 액션 모델을 사용해서 각 프레임 사이에 레이턴트 액션을 추론합니다. 이후에 둘 다 다이나믹스 모델로 전달되어서 반복적인 방식으로 다음 프레임에 대한 예측을 생성합니다. 훈련 단계는 크게 두 단계로 훈련되는데, 먼저 비디오 토크나이저를 훈련시킨 후에 이것을 활용해서 교차 엔트로피를 써서 레이턴트 액션 모델과 다이나믹스 모델을 동시에 훈련시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구성 요소를 들어가기 전에 지니가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모델 구조를 먼저 간단히 소개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요소 모두 이 ST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합니다. 비디오를 분석할 때 이미지 내부의 스페이셜 정보와 템포럴 정보를 분리해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일반 트랜스포머보다 계산 부담이 적고 비디오의 시공간적인 특징을 효율적으로 학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T장에 연속된 사진이 들어오면 스페이셜 레이어와 템포럴 레이어 각각에서 어텐션을 수행한 후에 위쪽 피드포워드 레이어에서 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처리합니다. 이 과정을 L번 반복해서 마지막 아웃풋 토큰을 만들게 됩니다. 다음으로 VQ, VA 부분인데 이것은 VA에 압축된 정보가 영속적인 숫자가 되는 것을 막고 미리 정해져 있는 위쪽 인베딩 스페이스 코드북에 있는 이산적인 코드 중 하나를 강제로 선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벡터 퀀타이제이션이라고 부릅니다. 레이저 포인트를 사용하고 싶은데 지금 움직이지 않아서 일단 말로만 설명을 드리자면 지니에서는 미리 정해져 있는 저 인베딩 스페이스 속에 그 벡터가 8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8개의 레이턴트 액션이 코드북 역할을 하고 이 세 가지 구성 요소 중에서 LAM은 두 프레임 사이의 움직임과 가장 비슷한 행동을 저 인베딩 스페이스 속의 8개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오른쪽 부분을 보시면 그 오른쪽 부분이 코드북 인베딩 공간을 나타내는데 양자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라색 부분이 그 인베딩 스페이스 속에 있는 벡터 하나하나를 나타내고 초록색 부분이 피처맵 하나를 나타냅니다. 다음 세 가지 주요 구성 요소 중 첫 번째 부분인 스페이시오 템퍼럴 비디오 토크나이저를 보면 이 부분은 고차원의 비디오 픽셀을 AI가 다루기 쉬운 이산적인 시각적인 토큰으로 압축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STVA인 스페이시오 템포럴 VA를 사용하는데 이때 움직임까지 고려해서 고품질의 토큰을 생성하여 다음 단계의 모델들이 더 쉽게 학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토크나이저는 전체 비디오 시퀀스에 대해서 표준 VQ, VA 목표를 사용하여 훈련되고 아래 나와 있는 세 가지 로스 펑션을 사용해서 훈련됩니다. 그래서 토크나 단계에서 보통 공간적인 압축에만 집중했었는데 다른 연구에서는 인코더와 디코더 모두에서 앞서 말씀드린 ST 트랜스포머를 활용해서 비디오 생성 품질을 향상시킵니다. 그래서 ST 트랜스포머를 활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인과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이 각 이산적인 인코딩 ZT가 비디오 X1부터 T까지의 이전에 본 모든 프레임의 정보를 포함하게 됩니다. 다음 레이턴트 액션 모델 부분은 지니에서 가장 중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모델의 역할은 각 비디오 프레임 쌍 사이에서 발생하는 그 레이턴트 액션 A를 추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캐릭터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한 영상들을 계속 보다 보면 LAM이 오른쪽으로 이동에 해당하는 코드 A를 스스로 학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AI는 여기서 오른쪽이라는 단어는 모르지만 코드 A가 어떤 움직임을 의미하는지 오른쪽으로 그 움직이는 행동 자체를 일관되게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unsupervised learning으로 가능했다는 점이 창의적인 부분이고 훈련 중에는 이 LAM이 고른 잠재 행동이 실제로 움직임을 잘 표현하는지를 검증해야 하기 때문에 XT와 XT 플러스 1 이렇게 두 가지 프레임만 주고 그 사이에서 일어난 레이턴트 액션을 LAM 인코더가 추론하게 해서 디코더가 그 앞에 X1부터 T까지의 프레임과 추론한 AT가 주어졌을 때 디코더를 통해서 XT 플러스 1 햇을 만들면 그 원본 XT 플러스 1 프레임이랑 비교를 해서 그 차이를 이용해서 복원 오차로 훈련을 시킵니다. 마지막 요소인 다이나믹스 모델은 어떻게 특정 행동에 따른 세상의 다음 모습을 예측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 다이나믹스 모델에서는 매스크 GIT를 사용하는데 이때 현재 토큰이랑 레이턴트 액션 코드를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조합해서 다음 장면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작동 방식은 이전 프레임의
비디오 토큰들이랑 사용자가 입력한 레이턴트 액션 코드를 입력을 받아서 다음 프레임의 비디오 토큰을 예측합니다. 언어 모델이 앞 단어들을 이제 앞 단어들을 보고 다음 단어를 예측하듯이 이 모델은 이전 장면이랑 행동을 보고 다음 장면을 예측합니다. 그래서 다른 생성형 모델이랑 다르게 그림을 한 픽셀씩 순서대로 예측하는 게 아니라 이미지를 토큰으로 변화한 후에 모든 토큰의 위치를 동시에 병렬적으로 예측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부분을 보시면 학습 방식이 원본 이미지를 VQ, VA를 통해서 비주얼 토큰으로 바꾸고 그 후에 토큰의 많은 부분을 무작위로 마스킹한 후에 양방향 트랜스포머를 이용해서 이 토큰들을 보여주고 이제 주변 정보들을 이용해서 빈칸을 채우게 한 후에 최종 위에 있는 저 수식을 이용해서 L 마스크인 그 최종 오답 점수를 활용해서 훈련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최종 오답 점수는 이미지에서 가려진 부분만 골라서 모델이 정답 토큰을 얼마나 높은 확률로 예측했는지를 더한 뒤에 점수를 최대로 만듭니다. 방금 말씀드린 다이나믹스 모델에서 가장 특징적인 점은 자기가 방금 예측한 결과를 다시 입력으로 사용해서 계속해서 다음 미래를 그려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LAM이랑 다이나믹스 모델이 함께 훈련되는 과정을 보면 비디오 클립이 들어왔을 때 LAM이 행동들을 추론하고 비디오 토크나이저가 토큰으로 변환하면 이후에 다이나믹스 모델이 그 행동이랑 토큰을 입력받아서 다음 프레임을 예측합니다. 그래서 다음 프레임을 예측한 그 최종 예측 결과를 실제 정답이랑 비교해서 그 오답 점수를 계산하고 이 점수를 다시 LAM이랑 다이나믹스 모델 모두에게 전달해서 업데이트 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학습이 끝난 모델을 가지고 실제로 어떻게 게임처럼 플레이하는지를 보면 플레이어가 저 사진에서처럼 X1이라는 초기 프레임 역할을 하는 이미지를 프롬프트로 제공을 하면 이 이미지가 비디오 인코더를 통해서 토큰화되어 Z1을 생성하고 플레이어는 0에서 그 레이턴트 액션 숫자 안에서의 정수값을 하나를 선택해서 수행할 그 레이턴트 액션을 지정합니다. 그러면 그 입력받은 거를 바탕으로 다이나믹스 모델이 프레임 토큰 Z1이랑 A1을 사용해서 다음 프레임 토큰인 Z2를 예측하고 이러한 행동이 모델이 계속 전달됨에 따라서 오토 리그레시브하게 나머지 시퀀스를 생성하기 위해서 반복됩니다. 그리고 뒤쪽 부분을 보시면 토크나이저의 디코더를 통해서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비디오 프레임으로 디코딩됩니다. 학습이 끝난 후에는 모델의 시작 프레임이랑 비디오에서 추론한 행동을 전달해서 데이터 세트에서 그라운드 트루스 비디오를 다시 생성하거나 행동을 변경해 보면서 완전히 새로운 비디오를 생성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평가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용된 데이터셋을 보면 이 지니를 학습할 때 인터넷 비디오 중에서 사람들이 2D 플랫폼 게임을 플레이하는 영상만 모아서 만든 거대한 비디오 데이터셋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총 3만 시간 분량의 비디오를 사용했고 이후에 게임 비디오뿐만 아니라 로봇 데이터셋도 사용합니다. 이는 게임뿐만 아니라 로봇의 움직임을 학습하는 데에도 이 지니 모델이 통하는지 검증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델 평가 방법을 보면 모델을 두 가지 관점에서 평가했는데 일단 비디오 품질을 평가해서 생성된 영상이 얼마나 진짜 같은지 그래서 실제 비디오랑 AI가 생성한 비디오를 함께 보여주고 이 특징을 요약한 게 통계적으로 얼마나 가까운지를 공식으로 계산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FVD를 활용한 거는 점수가 낮을수록 좋고 다음으로 제어 가능성도 평가를 했는데 이는 플레이어의 조작이 얼마나 잘 먹히는지를 평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PSNR이 Peak Signal to Noise Ratio의 약자인데 최대 신호대 잡음비라는 뜻으로 원본 이미지랑 압축 생성된 이미지를 비교해서 얼마나 손실 없이 잘 만들어졌는지를 측정하는 점수입니다. 그래서 이건 점수가 높을수록 원본이랑 생성된 이미지 간 차이가 거의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높을수록 좋은 거고 이 논문에서는 평가 도구로 이 PSNR을 응용해서 직접 델타 T PSNR이라는 점수 체계를 만들어서 사용하였습니다.
이것은 엉뚱한 버튼을 무작위로 눌렀을 때, 제대로 눌렀을 때와 비교해서 영상이 얼마나 달라지는가를 측정하기 위해서 만든 지표입니다. 또 모델 크기와 배치 크기가 미치는 영향도 탐구하였는데, 모델 크기와 파라미터 수를 다양하게 바꾸면서 훈련시켰을 때 스케일링 비헤이비어를 갖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배치 사이즈 스케일링 또한 128, 256, 448의 배치 사이즈를 가진 2.3B 모델을 고려했고, 배치 사이즈도 늘릴수록 모델 측면에서 유사하게 유리한 이득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107억 개의 파라미터와 512개의 배치 사이즈를 가진 모델을 만들었고, 이 모델을 훈련시킬 때 TPU를 256대를 동원해서 12만 5천 번의 훈련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성적인 결과를 확인해 보면 게임 영상만 학습된 지니에게 한 번도 본 적 없는 종류의 그림을 프롬프트로 줬을 때 이러한 이미지에서 모두 플레이가 가능한 게임 스테이지가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왼쪽 그림을 보면 사진에서 프롬프트라고 써 있는 부분이 초기 입력 이미지인데 텍스트 투 이미지나 핸드 드로운 스케치, 리얼 월드 포토 등 다양하게 그 학습 과정에서는 없었던 프롬프트를 제공하였을 때 이제 오른쪽 플레이 부분인 레이턴트 액션을 연속 4번 수행한 후에 모델이 생성한 다음 프레임을 보면 다른 입력에 대해서도 잘 일반화가 돼서 상호작용이 가능한 가상 세계를 생성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오른쪽 부분은 새로운 기능을 또 나타내는데 3D 장면을 이해하고 시차를 이뮬레이트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여기서 시차 효과는 2D 플랫폼 게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기능인데 관찰자에게 가까이 있는 물체는 멀리 있는 물체보다 더 빠르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보면 왼쪽이 이제 초기 프롬프트 프레임인데 표시된 것처럼 여러 배경 요소가 있고 오른쪽 이미지가 이제 레이턴트 액션을 취한 후 지니 모델이 생성한 다음 프레임으로 빨간 원 속의 캐릭터가 가장 크게 움직이고 나머지 요소들도 조금씩 움직였는데 이때 파란색이 분홍색 부분에 비해서 조금 더 움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로봇 영상으로 학습시킨 모델의 성능을 확인해 보면 물리 법칙과 변형에 대한 시뮬레이션 그리고 일관된 움직임에 대해서도 실험을 진행했는데 정답에 대한 행동 데이터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니가 스스로 발견한 행동들이 어떤 상황에서든 일관되게 작동한다는 것과 의미 있는 행동을 갖는다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이전트를 훈련시키는 부분인데 지니가 스스로 터득한 개념을 한 번도 본 적 없는 새로운 게임을 플레이할 AI 에이전트를 가르치는 기반 모델이 될 수 있는지를 검증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니 모델이 이전에 본 적 없는 강화학습 환경의 초기 이미지 프롬프트로부터 사용자의 입력에 따라 다양한 상호작용이 가능한 게임 플레이 트레젝토리를 생성하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왼쪽 사진을 보시면 회색 테두리로 되어 있는 게 처음 제공된 그 초기 프레임이고 플레이어 1이랑 2가 각각 다른 레이턴트 액션을 입력했을 때 서로 다른 게임 플레이 시퀀스가 생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코인런이라는 새로운 게임에서 새 종류의 AI 에이전트에 대해서 비헤이비얼 클로닝 실험을 진행한 건데 지니 LAM 에이전트는 적은 데이터만으로도 성능이 수직 상승해서 효율적으로 학습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니 LAM은 앞에서 설명드린 LAM을 활용해서 학습된 에이전트이고 오라클은 실제 정답을 직접 보고 배운 가장 이상적인 에이전트여서 상한선이라고 볼 수 있고 랜덤은 아무것도 보지 않고 무작위로 행동하는 거여서 하한선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니가 인터넷 영상에서 스스로 터득한 이 레이턴트 액션이 게임 플레이에 직접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지니가 파운데이션 월드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논문의 핵심 근거입니다. 마지막으로 연구팀이 지니를 설계하면서 내린 결정과 그 근거가 된 어블레이션 스터디 결과인데 LAM을 학습할 때 토큰 인풋과 픽셀 인풋을 비교한 결과와 토크나이저의 아키텍처를 비교한 표입니다. 결과적으로 픽셀을 보는 것이 더 정확한 행동을 학습하게 할 수 있었고 STVIVIT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지니의 핵심 기여와 성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여는 정답이 없는 인터넷 비디오만으로 누구나 상상하는 세계를 직접 플레이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생성형 AI를 제안했다는 점이고, 또 행동 레이블이 없이 조종이 가능한 잠재 행동 공간을 학습한 새로운 언슈퍼바이즈 러닝 방법을 제안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성된 월드가 다른 AI 에이전트 훈련에 사용될 수 있었기 때문에 파운데이션 모델로서의 가능성도 보여줍니다. 하지만 논문에서 말하는 한계는 크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일단 가끔씩 물리법칙에 어긋나는 비현실적인 결과를 생성하기도 하고, 또 짧은 기억력을 가지기 때문에 장기적인 일관성이 부족하고, 느린 생성이 되어서 실시간 상호작용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지니 1에서는 이러한 명확한 과제들을 남겼고, 이것이 지니 2와 3의 직접적인 연구 동기가 됩니다. 그래서 구글 딥마인드에서 논문 발표 후에 몇 달 만에 작년 12월에 이제 한계점들을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후속 연구를 발표하였는데, 지니 2와 3는 논문으로는 발표가 되지 않고 그냥 시연 영상이랑 간단한 내용만 블로그에 나와 있어서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 간단한 내용만 정리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니 2는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텍스트나 이미지, 스케치 등 다양한 프롬프트로부터 사용자가 상호작용할 수 있는 3D 가상 환경을 만들고, 물리적인 특성을 학습하고, 또 입력 프롬프트의 스타일에 맞춰서 다양한 3D 월드를 생성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갖는 문제점은 3D 월드를 생성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또 1과 마찬가지로 일관성 문제가 있어서 장시간 동안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달 전에 지니3가 공개가 되었는데, 지니3가 공개되었을 때 보시는 것처럼 AI 커뮤니티와 기술 매체에서 AGI를 향한 주요 단계다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파장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니 모델은 짧은 시간 안에 빠르게 발전하는 모습을 보였고, 3에서의 앞선 2와의 가장 큰 변화는 속도의 한계점을 극복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텍스트 입력만으로 실시간 고화질 3D 월드를 생성하는데, 2와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실시간으로 이게 된다는 점이고, 또 지니2에 비해서 시각적인 품질과 디테일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또 지니2보다 더 오랜 시간 일관성을 유지해서 사용자의 행동에 더 자연스럽고 예측 가능하게 반응하였고, 여기서 사용된 모델 아키텍처는 효율적인 새로운 트랜스포머 기반 아키텍처를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여러 객체가 복잡한 물리법칙에 따라 상호작용하는 것을 완벽하게 시뮬레이션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복잡하고, 또 아니면 여러 에이전트가 상호작용하거나 현실과 거의 구별이 불가능한 물리법칙을 따르는 월드 모델을 만드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니 1, 2, 3을 보면 앞으로 더 이상 시뮬레이션 환경을 엔지니어가 손으로 만들 필요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시뮬레이터들은 특정 목적을 위해서 이제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제작된 규칙 기반의 세상이었다면, 지니는 인터넷의 방대한 데이터로부터 스스로 세상의 규칙을 학습하는 데이터 기반의 월드 모델의 시대를 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로보틱스나 자율주행, 그리고 새로운 가상 세계 창조와 같은 연구 분야의 엄청난 가능성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에서 무한 엣지 케이스를 생성하거나, 현실적인 교통 흐름을 담은 데이터 기반 주행 시뮬레이터를 생성하거나, 로보틱스에서는 로봇이 유튜브 영상만 보고도 현실 세계의 복잡한 물리 법칙이나 사물 조작법을 학습하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